제가 이 사업을 한 먼저 목적은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지 재배하시는 그 농가분들이 소득도 적으시고 근데 왜 그런 거를 하실까 생각을 제가 이제 그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시설 재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걸 하실까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노지 작물 외에는 시설 장비는 일단 돈이 또 많이 들고 또 과수 재배는 또 한 3, 4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매년 그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노지 작물이라 계속 그거를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 온난화로 이상기후 때문에 노지작물 재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비료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넘어가질 않는데 뭐 페이지 다운로드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 사업계획서의 그 아이디어는 그 농산물 품질 관련의 그 김재준 주무관님 아이디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김재준 그 주무관님하고 협의가 돼서 이 아이디어 사용해서 된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 미팅을 가져서 이걸로 좀 사업을 좀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받았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 AI 허브 그 지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부분인데 제가 그 여기 2월 달에 지금 등록이 됐는데 제주 월동작물 자동 탐지 드론 영상을 가지고 그 해커톤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은상을 수상했고 이 부분을 좀 사업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그 데이터 바우처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청한테 한 7천만 원의 그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좀 사업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일단 공건우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지금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대부분이 파종 후에 그러니까 종자나 종묘 단계가 아닌 파종 후부터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밭을 갈아엎거나 그다음에 너무 수확량이 많아서 그 1년 동안 농사 짓고 6개월 동안 농사 짓는 그 소득이 그 재배 농가의 소득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김재준 그 주무관이 제안한 거는 판매된 종자나 종묘의 그 판매량을 바코드로 그 해서 예상 그 수확량을 확인해서 이거를 농가 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종자 포장재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그 예측 시스템을 그 농가가 안정,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분류해서 농가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생산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스스로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절된 그 수확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 예상 수확량 그다음에 거기에 예상 수확량에 또 근거해서 예상 그 가격 그다음에 예상 소득 등을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농박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종자부터 출하까지 전 시스템의 그 어떤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이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KT에서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갖고 한 2년간 정부 과제를 받아 수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밀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그 노지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면 그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부가 이제 수급 안정 대책하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 뭐 자율 감축이다, 분산 출하다, 그다음에 뭐 저장 창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매년 지금 건고추나 무, 배추, 양파, 대파 등을 하는데 정부 예산이 2019년도에는 178억, 그다음에 뭐 비축을 하는데 497억의 그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농가에서 그 재배 면적 조절 의향이 있어갖고 그런 정보를 주면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농진청의 김재준 주무관이 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은 지금 인공지능 그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 영상이나 그 촬영하는 그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도 한 3, 40억의 그 예산이 지금 집행돼서 그 데이터가 구축된 거고요. 만약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에 지금 농협에서도 종자나 그 육묘 그 판매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농협에서는 지금 바코드 시스템이 있지만 그 소규모 종자업체라든가 그 육묘업체는 그 바코드 시스템이 안 되어 갖고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 그 데이터만 수집돼서 그 정보가 농가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각 작목별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고 수요도 예측이 가능할 거고 이 부분은 정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농부에게도 좀 안정적인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해커톤에서 진행했던 건 단지 이미지 데이터만 CNN 모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 그 사전 모델은 뭐 모바일 넷, 그다음에 파인 튜닝하고 구글 포토와 같이 작물 이미지 자동 분류해서 그냥 라벨로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예상 그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된다까지만 지금 해커톤에서는 진행을 했었고 그 이외의 데이터는 저희가 받질 못해서 거기에 이제 정밀 농업을 해서 그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을 적용을 한번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게 80%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받는 경우가 없다고 해갖고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농작물 재보험에서도 좀 보완해갖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기사를 봤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 지금 80% 정도를 지금 갈아엎을 정도로 워낙 지금 생산을 많이 하게 돼서 가격이 뭐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농부이면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한 130일 이상 오프라인 교훈을 마쳤고 계속 그 스마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목하고 이제 지역을 선택해서 내려가서 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농업 갖고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나 IoT라든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과 융복합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
뭐 대부분 그렇지만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으로 안정적 먹거리를 좀 제공을 하는 거고 농부가 좀 지속적으로 농업 활동으로 안정적인 소득 수 없는 환경 조성, 그다음에 농업의 디지털로 식량 작업화율이 저희 나라가 한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채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수급에 좀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그 물가 안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제가 너무 브로드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지 좀 감이 안 잡혀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만 좀 저기 좀 줄여서 정리를 좀. 예. 제가 좀 해볼게요. 네. 그 지금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지에 있는 채소들의 사진을 분석해서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배출될 것이다를 미리 파악해서 뭐 많이 배출할 건지 말지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종 전 데이터인데요. 보통 파종 후부터 이제 정부가 그 학위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러니까 파종 전에 이제 종자나 육류가 판매되는 그 양에 대해서 그 양을 알게 되면은 재배 면적당 수확량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수확량을 농부한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농부가 이제 4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을 이제 알게 되면 이걸 내가 심어야 되겠다, 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작목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그걸 판별이 되는 그 모바일 웹 서비스를 일단 먼저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와 이제 추후 인공지능으로 지속적으로 그 재배 면적 드론 영상을 파악하면서 그 뭐 기후라든가 이게 정밀농업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기후 변화라든가 또 토지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병충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비교하게 되면 그 정확한 소득 수확량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 수확량에 근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농부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비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그 뭐죠? 땅에다 심기 전에 네네. 종자를 구매를 할 때부터 이미 그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 내가 예. 많이 살 거냐 적게 살 거냐는 사람의 마음이라서 예.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농부들은 계속 감으로 작년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다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작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이라든가 뭐 이럴 것이다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많이 생산해 갖고 밭을 갈아엎는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게 얼마만큼 만약에 물을 예를 들면 이게 무가 이 정도 지금 팔렸어? 그럼 나 이 작목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다른 작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 주고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예. 문제가 있는 게 그 부동산도 그런 거잖아요. 너무 공급이 많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너무 공급이 적으면 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대책 나왔는데 또 변수가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년의 기상 데이터를 보고 혹은 내년의 기후 조건을 보고 뭐 어느 정도 어떤 품종이 적당한지를 이게 도출해내는 것이 마치 그 농부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아니면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그 수확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 농부가 자기가 이제 손해볼 거 알면 그 작목을 안 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해볼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작물을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하는데 그 파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파종 전에 내가 이거는 너무 오래 많이 팔렸으니까 종자가 육묘가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그 서비스가 일단 계속 지속되려면은 그 재배 면적당 이제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따라 이제 수확량이 변하지 않습니까? 뭐 재해가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당 수확량이 또 실질적인 수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면 농부가 이제 판단해서 중간에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병충해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기서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는 거의 뭐 그 뭐죠? 종자를 판매하는 정보만 잘 업데이트되고 관리가 돼도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데이터 관리만 하면 그 정보만 잘 수집해서 잘 관리하게끔만 해도 앞에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고 뒤쪽에 무슨 드론을 띄우신다라고 하셨는데 드론 띄워서 그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보다는 뭐 인공위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인공위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네. 인공위성도 저희가 해커톤에 참가했을 때 원래 제공하려고 했던 서비스 그 이미지 파일이 인공위성하고 항공사진하고 드론 영상을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일단 그 해커톤 주최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준 거는 인공위성 사진은 뭐 제공이 안 됐었고요. 드론하고 항공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해커톤으로 해서 그 재배 면적당 종목이 어떤 건지 이미지를 딱 보면 이게 이제 어떤 품목이고 그다음에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된다를 저희가 그 면적을 보고 그 수치가 정확도가 한 97% 정도 나오는 걸로 와. 해서 아니 그 뿌리 채소가 모델을 있을 만들었습니다. 텐데도 분류가 되나 보죠? 예, 왜냐하면 하여튼 그 장목이 한 15종목 됐는데요. 그걸 다 분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미지 파일로 인공지능 이용해서 CNN 해서 그 이미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따로 그 출력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 PC가 아니라 좀 보여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출력을 해서 15개 종목이 다 구분돼 가지고 예상 수확량까지 네.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는 혹시 제가 잘 이해했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을 좀 정리하십사 이렇게 예, 생각해 감사합니다. 보고 제가 일단 어떤 친구는 제가 야, 너, 말씀드리고 예, 싶었던 거는 두 가지가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 종자를 판매하는 정보, 판매 정보만 잘 관리해도 앞에 문제는 해결되겠다. 두 번째는 전국을 다 찍어서 이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니 우리 시청률 조사하듯이 일종의 샘플링을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국을 다 찍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은 데이터도 적고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 좀 계속 학습해 나가면 최소의 데이터로 최대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학습용 데이터는 지금 AI 허브의 그 사업 규모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고요. 제가 다음 지역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지역에도 지금 계속 노지작물 갈아엎거나 뭐 파동되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장목을 먼저 할 것이냐, 근데 장목은 너무 전국적으로 커버되니까 좀 문제가 있고 지역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주도 같은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수급 안정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지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 근데 정부가 어떤 지금 문제를 발생하냐면 전용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막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채소라는 게 유효기간이
길게야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저장냉고에 그 투자하는 비용을 그 앞단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게 김재준 주무관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럼 결국 플랫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부하고. 네네. 근데 그러면 농진청하고 우리 정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왜 이걸 농진청에서 고민해야 될 상을 정 선생님이 고민하냐 이거거든요. 아, 이거는 그 농진청이 고민할 건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사업을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군가 뭐 정부든 누군가는 어떤 형식으로 조인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김재준 주무관이 농지청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채택을 안 했던 부분이 왜 안 했을까 저도 계속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귀농을 하게 돼도 뭐 귀농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귀농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아 이게 농사는 진짜 도박이구나. 이거 가서 지금 농지 가격도 문제이지만 작물 시설 재배를 웬만큼 하려면 보통 한 3억 정도, 4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야지 그게 진행을 하는데 뭐 3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 돈은 뭐 한 3억 투자해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특히 또 노지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이상의 그 고령 인구들이 재배를 하시고 40대가 농부가 한 전국의 농부의 1%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농부가 좀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한번 접근하고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정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착한데 실제로 정 선생님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정 선생님이 서비스 아무리 해도 농가로부터 이 돈을 받기는 힘들 거라는 그건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농가한테는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 데이터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차피 비영리 법인은 뭐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비영리 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농진청이 됐든 뭐 농림수산식품부가 됐든 거기서 어떤 인증을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면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는 있느냐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정 선생님 그 아이디어면 예. 농진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비영리 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가지고 아까 그 농작물 재보험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관계 한번 살펴보세요. 비영리 법인 쪽으로 해줘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이건 농가에서 돈 받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거니까 위탁이 됐든 비영리 법인을 하든 대신 해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까지만 먼저 폐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어떤 성공한 다음에 전라남도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노지에서 이게 상당히 위험이 많거든.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농가에서 뭘 심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 선생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잘만 꾸미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이건 지자체도 연관시켜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쪽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는데 찾아보면 비영리 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먼저 찾아야 대부분은 뭐 60%가 됐든 70%가 됐든 이건 정부에서 돈을 받고 나머지 농가에서 데이터를 나중에 서비스 데이터를 해가지고 보험에서 뭐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만다 했을 때 그 일부를 우리 정 선생님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돼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림이 상당히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제도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볼 때는 있어요. 충분히.
그래갖고 저도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했다 보니 AI 허브에서 하는 그 시범 사업에 한번 그 이번에 그 시범 사업이 한번 나와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사업 추진이 나와서 거기에 한번 그 이게 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한번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기 그 드론으로 안 찍고 저 인공위성 데이터로는 안 되나요? 인공위성 데이터로는 좀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제 정밀 농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병충해라든가 그런 거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미지 화질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제 생각이 또 다른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인공위성 데이터 인공위성 데이터 강의하신 분 계셨는데 그분의 발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충분히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드론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훨씬 효율적이고 돈도 안 들고 예. 네. 예. 그리고 이 초기에 AI는 활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어느 정도 지원은 되는 거고 그 성과는 점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에서 주는 그 지원은 정부 지원 말고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하고 위탁이나 안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뭐 보조금이나 출장을 받는 이런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 내지는 농진청에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 농작물 보험 문제를 봤을 때도 뭔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드론보다는 이미 있는 위성 데이터가 훨씬 효과적이고 그 모양만 갖춰준다고 하는 것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정 대표님이 저 지난번에 우리 김태현 대표님 인공지능 그 인공위성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예. 좀 인공위성 데이터가 뭐 해줬을까 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있는 거고. 비용도 싸게. 예. 그래서 지금 예. 아마 우리 정 대표님이 그거 안 보셔가지고. 예, 그렇죠.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한 업체가 인공위성으로 네. 미국 그 농가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4불 정도인가 5불 정도로 매일 월정액으로 받는 비즈니스가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 재배 면적이 만약에 개인정보가 또 일단 그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게 우리 개인정보가 정확해서.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제 판단에는요. 인공위성이 수만 개가 지금 떠돌아 다니는데 그중에 우리가 농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그 사실은 써 올릴 때도 비용도 그 행정 비용은 5천만 원도 안 된다고 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공위성 하나 써 올리는데 그 농업용 목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 만들어서 그 결국 정부에서 하더라도 제 생각은 100억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김태현 대표님한테 나중에 글 옛날에 이제 촬영한 거 있으니까 예. 보시면 인공위성이 지금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우리 사실은 잘 대부분 다 몰랐던 사연인데 그렇죠. 그거 한번 우리 대표님 꼭 한번 검토해 보실. 아 대표님 이거 좀 올릴 수 있나요? 어떻게 예. 요 뒤, 네. 예, 찍고. 예.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농민들이 평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평에 내가 지금 농사를 지었을 때 수익이 제가 듣기로는 한 1,200원, 1,500원만 나오면은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당 수익률이 뭐 3,000원, 4,000원 나온다 그러면 다른 여건하고 상관없이 또 연작이라든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농사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개념. 그다음에 또 농사라는 이거는 농진청이라든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농산물의 유통 전체 물량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적인 바운다리 내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만 생각해가지고는 답이 쉽게 안 나오겠다라는 판단이 있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점이 뭐냐면 농림축산물 그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그 예산에 했는데 저희는 이게 사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적용용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활용 드론뿐 그냥 데이터 그렇죠. 수집이 테스트에 불과하는 게 문제가 있고 여기 노지 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 이 부분도 그냥 테스트 용도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말하면 B2G의 영역으로 접근하시면 그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2B라든지 B2C의 개념으로 가면은
이게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렵고 어차피 이 프로세스 이 시스템 자체를 국가가 다 구축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 B2G의 개념이 좀 많이 개입되면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인공위성하고 지금 드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전국이 됐든 아니면 제주도가 됐든 아니면 전라도가 됐건 사진 찍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배추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 정보가 만약에 파악이 되면 그 정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나요? 배추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되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그 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 쪽에도 그 정보가 제공될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배추가 수급 상태가 어떤 정도도 정부한테도 제공할 거고, 그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비료 판매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업체한테도 아마 그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왜 여쭤봤느냐면요. 사실 처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농가가 종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어떤 종자를 사용을 할 건가, 사실 그거 판단 잘못해서 일년 농사 망치는 경우 사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었고요. 네.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농부 많은 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기업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에 의존해 가지고 또 주변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한해 또 어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정부 단체나 농진청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데, 요건하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종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키우고 있느냐라는 건 이제 판별이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판매된 종자를 잘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는 이 사진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확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미지의 그 면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상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팔린 거는 그냥 예측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수확은 이미지 인공위성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이미 예측 수확량은, 실질적인 예측 수확량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가장 이미 판매가 됐다고 해서 그게 꼭 심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작물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지 그게 네네네. 실질적인 수확량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종자를 살 건지를 그럼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실질적인 재배 면적이 나오면 농가가 네네. 이제 그때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 예, 그때도 선택을 할 수, 이걸 더 이상 심느냐 아니면 그냥 멈추느냐도 선택을 해갖고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난 여기서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이거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재배를 그만두거나,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그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목이 실질적으로 재배되면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수익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확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는 관찰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수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노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날씨라든가 1년
날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물들이 선택돼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떤 예. 사람은 뭐 1월 달에 심고 뭐 3월, 6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작물은 그 심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쵸, 보시면 그쵸. 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심어졌고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뭐 보더라도 이미 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났으면은 사실 그 사진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농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농부들이 그 노동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생산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도 농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많이 생산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 대책이 변경이 될 네네. 수도 있는 네. 예.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연말에 값이 굉장히 내려갈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계획 세우는 도움이 될 것 예. 같은데 정작 농부한테는 이미 끝난 판인 것 같아서 네네. 농부한테는 아무리 그 사진을 제공을 해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인공지능 사진하고 이 처음에 종자 고르는 거를 연결시키는 게 제가 지금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뭐 작년에 어느 정도 심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라는 정보는 이제 새로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떤 종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보는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해 농사 망치고 이러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이든 뭐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네, 그 뭐 한 해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작물을 선택을 했고 뭐 얼마큼 됐고 뭐 아니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올해 내년에 날씨가 어떤 거 예측할 수 있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예, 것 그건 같고 예. 네네네. 근데 하여튼 저 작물 사진은 조금 네,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예, 굉장히 좀 좋은 일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저 좀 많이 좀 돕고 싶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여찬 교수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채팅창. 네, 저도 뭐 아까 B2G인이 우리 윤 교수님이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좀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은.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부들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 진짜 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예, 거의 무상으로 정보 제공해 주는 것밖에는 아마.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 농부분들이 참여도를 높여야지 그 데이터가 또 그 좀 정확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 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제 농부님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많은 농가분들한테도 어떤 작목이 심어졌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 웹이나 뭐 웹 서비스는 좀 시작을 하는 게 네, 어떤 의미에서 무료로 하면 뭐 의미가 맞는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무료로 하는 네, 거를 어떻게 질문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현직 농부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 이게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그냥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딸기 농사 짓고 있고요. 스마트팜 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커스터머 규정인 것 같아요. 커스터머를 지금 농민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로 보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농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미 심고 나서 이 통계 데이터를 본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의사결정 단계에서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건 사실 의사결정이 이미 끝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농민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커스터머를 정보 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디벨로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견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곽 선생님 저기 어디 계십니까? 저는 경북 상주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저기 누구야? 이수진 대표님 소개를 들어오셨습니까? 네, 술펀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네. 처음 네. 들어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분위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뭐 저희는 저희 다 들어와도 됩니다. 토요일 날 3시에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네, 경북 저도 공부 좀 상주면은 해보려고요. 네네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딸기 농가를 한 3군데 뭐 춘천하고 논산에 방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뭐 네네. 스마트팜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그 센서라든가 그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지 스마트팜을 KT에서 예전에 시범 사업으로 제가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 데이터는 좀 받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 들어가고 네. 시성작물은 뭐 도마도나 저도 많이 봤었는데 도마도나 이제 딸기나 이제 몇 가지 작목에 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용, 스마트팜을 도입하는데 그러니까 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워낙에 달라지고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시설원의 건축비의 5에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건축비를 근데 아까 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에 3억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5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 대표님 유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통은 기본적으로 직거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2B로도 나가고 그리고 베이스로는 공판장에도 나가고 있어요. 공판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니까 공판장은 그다음에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라든지 좀 좋은 B2B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거는 뭐 쇼핑몰을 만드셔 놓은 건가요?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딸기 판매하고 있어요. 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요. 딸기 네이버 판매하고 스마트 스토어. 있어요. 네,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책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곽 대표님 뭘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우공의 딸기 전문입니다. 압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잘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공의 정원. 우공의 딸기죠. 우공이산의 우공의 딸기 우공입니다. 우공이산의 우공의? 우공의 딸기 정원입니다. 저 LG 전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아이고, 저희 남편이 LG전자 출신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다니고요. 아이고. 네. 사실 제 지인이 지금 화성에서 딸기 이 스마트팜 하고 있는데요. 우공의 이 딸기 정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와. 아니 그러면 곽 대표님은 삼성전자 땡기시다가 지금 딸기 스마트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딸기 농사 지으러 내려왔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결국 툴인 거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스마트팜 툴을 도입을 한 거죠. 아니 삼성전자 땡기시다 그거 하면 진짜 진정한 스마트팜 하시겠네요.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우공의 딸기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문에도 너무 많이 났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아이고. 이제 남편이 유명하고요. 저는 7살 끼어가지고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유리하우스인가요, 거기가? 비닐하우스로 딸기 시작을 해서요. 예, 비닐하우스 1000평으로 시작을 해서 1600평까지 이제 늘렸다가 작년에 유리온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온실 특별한 그 비용 엄청 많이 드는 유리온실. 이 사각형으로 된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벨로형이니까 사각형은 아니고요. 딸기도 그렇고 파프리카나 토마토 다 벨로형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이제 천장은. 그렇게 아주 바람을 타고 이게 환경 제어가 가능하니까. 멋지네요, 대표님. 또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IT 쪽이나 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 농업에 이 ICT를 잘 병합을 시킬 수 있을까,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마침 이순재 대표님께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니 저기
그 대표님이 이수린 대표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났는데 네. 진짜 그 여기 다 뭐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그 농업 혁명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저 혹시 얘기 잠시 드려도 될까요? 네, 강승우입니다. 예, 그 얘기 주신 것 중에 결국 문제는 파종 면적을 면적이 아니라 파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농지 면적을 이제 파악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종자하고 그 육묘가 판매되는 그 수량을 농부들한테 알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추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심어진 그 재배 면적당 그 수확량을 정보로 공유해 주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 면적, 수확량. 근데 일단 그 파종 면적을 알면 수확량은 어느 정도 뭐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종 면적을 정확히 아는 방법이 좀 힘들다. 그거죠? 아니, 파종 면적을 정확히 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판매량을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네.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다시 문제가 말해서 그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자 판매량을 알면 파종 면적이 예측이 된다. 그거 예, 맞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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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자 판매량을 선택해도 좋고 이제 그 파종 면적을 선택해도 좋은데 이런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까 그 어느 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의 대상 고객이 누구냐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요 시스템은 요새 주로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사업처럼 생각하시면 어떨지. 다시 말해서 농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 이런 종자를 샀어라는 정보를 제공하실 분은 결국 농사를 지으실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정보를 줬으니까.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정보를 준 농부분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무를 파종할 거야. 한 100평 정도 할래. 그렇게 정보를 줬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리워드를 줘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10만 원 정도 드리면은 그분이 정보를 잘 줄까요?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정보가 잘 모아지면은 그 정보를 뭐 정부 통계청이든 그런 데서 구매를 할까요? 예, 충분히 구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는 요번에 파를 파종할 거야. 그러면 그 파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하는 회사한테 뭐 정보를 제공해서 광고비든 뭐든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약회사도 그렇고 비료회사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아까 보험회사 얘기하신 거 그렇고 농기구회사 같은데 그 정보를 농부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파종할 거 정보를 이런 회사들한테 줄 거야. 대신 나는 그 정보를 삼으로써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예,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예. 플랫폼.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대상 지역이 만약 재배되는 그 면적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아닌 어떤 한 지역에서만 주로 재배되는 그런 작목이 있나요? 당근은 제주도만 주로 하나요? 예, 그 요새 그 기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전에는 월동작물이 다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지금 전라도, 경상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광범위하면은 대상 농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초반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범위가 한정된 데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이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비료회사든 다른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럼 그 플랫폼이 초기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그걸로 넓혀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은 아깝습니다. 아니 근데 마이데이터하고 연관시킨 건 굉장히 예. 네. 생각 못했는데 역시 우리 멘토님의 네. 아주 저희
허를 찌르는. 네. 예. 이따가 여기 저 마이데이터 임태훈 교수님 오시니까 한번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톡방에 그 우리 방금 곽 대표님 그 우공의 딸기 정원 그 사이트 찾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제가 쿠팡에도 있던데 제가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톡방에 제가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저도 좀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요. 네. 그럼 원래 곽 대표님하고 남편분은 하드웨어 삼성전자에서 하드웨어 하셨습니까? 소프트웨어 하셨습니까? 아, 저는 마케팅을 했었고요. 아, 남편은 CSO에 있었습니다. C 뭐라고요? CSO, 전략 기획 이쪽이었어요. 아, 그 엔지니어는 아니신 거네요. 네네네, 기획 저는 쪽이시네요.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네, 아. 기획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곽 대표. 가끔 저기 회사 오셔가지고 저기 뭐 강연도 하시고 네, 예, 박 대표님 네네 오셔가지고 네, LG전자에 강연 네네.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네, 주로 귀농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유, 쉽지는 않죠. 근데 네. 아, 근데 참고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 다투는 걸 싫어해가지고 귀농이나 할까 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30분 내에 그 환상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채팅했고요. 그쪽으로 전화번호 갈 게 있으면 제가 채팅방에 초대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거 채팅 끝나고 확인하십시오.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네, 동시에 하여튼 안 뭐 될것 같아요. 이수진 네네. 대표한테 그러면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아, 예, 여기 채팅방 있는 거 지금 제가 캡처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네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다들 마음 한켠에는 귀농해야지 뭐 이런 여기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우리 정승훈 대표님 발표 토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역시 우리 강승우 멘토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프라인으로 여기 안국대 와 계셔서 여기 좀 있으면 저기 다른 분들 모이면 그 지금 방금 의견 주신 걸 토대로 해서 더 도움되는 말씀하고 만일에 뭐 우리 정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실은 정부의 어떤 제안을 하려면 강승우 전무님 그 회사에서 뭐 약간 같이 렉이 걸렸다. 네. 네. 권 종종 대표님만 발생하고 네, 권 또 대표님만 렉이 우리 걸린 인공지능, 인공위성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예? 뭐죠 이거? 렉이 걸렸어요. 아 그랬군요. 저희 쪽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해서 좀 더 구체화적 다음 세션은 우리 정승훈 대표님하고 뭐 강승우 대표님 회사 연결하든지 김태현 대표 회사 연결하든지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우리 허령 선생님의 자연 처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